안녕하세요. 로켓 분석입니다. 매일 좋은 분석 나가고 있으니 좋은 결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경기 텔스타 대 헤이렌베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텔스타는 최근 리그에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홈에서는 수비적인 블록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다. 수비 라인을 낮게 내리고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한 뒤 빠른 역습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주 전술이다.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의외의 집중력을 보이고 있어 초반 실점만 막는다면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헤이렌베이는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점유율 우위를 가져가는 팀이다. 특히 이선에서의 볼순환이 빠르고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다만 원정에서는 수비 전환이 늦고 공간 커버가 일정치 않아 실점 가능성도 존재한다. 헤이렌베인의 전술 완성도와 중원 우위가 뚜렷해 보인다. 텔스타가 초반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헤이렌베인의 압박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엑셀시오르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엑셀시오르는 공격 전개 시 짧은 패스를 선호하며 중원에서의 연결 플레이를 통해 전방 침투를 시도한다. 하지만 결정력 부족과 뒷공간 커버 미흡이 여전하다. 홈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전진 압박을 가하지만 역습 허용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시타르트는 최근 공격 전환 속도가 빨라지며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를 중심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중앙보다는 좌우 폭을 넓히는 형태로 수비를 흔들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다만 수비 집중력이 경기 막판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두 팀 모두 수비에서 불안하지만 전환 속도 면에서는 시타르트가 한 수위다. 엑셀시오르가 초반 주도권을 잡더라도 후반 체력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흐로닝원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흐로닝원은 강한 전방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는 팀이다. 홈에서는 라인을 중간 정도로 유지하며 빌드업을 차근히 전개한다. 공격 시 세트피스 활용이 돋보이며 미드필더진의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다. 다만 경기 중반 이후에는 템포 조절 능력이 떨어져 리듬이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있다. 스파르타는 전방 압박과 빠른 좌우 전환을 통해 상대 진영을 흔드는 전형적인 공격형 팀이다. 특히 윙어들이 넓은 폭으로 움직이며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시도한다. 다만 공격 시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넓어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공격 전개에서는 스파르타가 우위에 있지만 흐로닝원의 홈 안정감과 세트피스 대응력이 변수다. 접전 끝에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헤라클레스 대 페에노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수비 시 라인을 깊게 내리고 상대 빌드업을 중앙에서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비 간격이 일정치 않아 강팀을 상대로는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공격에서는 롱볼 의존도가 높고 세컨드볼 싸움에 실패하면 전개가 끊기기 쉽다. 페에노르트는 리그 상위권답게 점유율 기반의 압도적인 전개를 자랑한다.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침투와 마무리가 매우 날카롭다. 중원 조율 능력과 전방 압박 모두 리그 최상급 수준으로 약팀 상대로는 초반부터 압박으로 경기를 장악한다. 전력 차가 명확하다. 헤라클레스의 수비 블록이 페에노르트의 템포에 버티기 어려워 보인다. 경기 초반부터 페에노르트가 주도권을 잡고 일방적인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랑스 대 파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랑스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이 강점이다. 홈에서는 높은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끊고 중원에서 볼을 탈취해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간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며 공격수들의 연계 플레이 완성도가 높다. 다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수비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파리 FC는 점유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이지만 공격 전개 속도는 느리다. 중앙 집중형 전술을 사용하지만 공격 전환 시 창의성이 부족해 단조로운 패턴에 그칠 때가 많다.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임하며 최소 실점을 목표로 한다. 랑스의 전방 압박과 속도감이 파리 FC의 느린 전환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초반부터 강한 템포로 몰아붙인다면 무난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여섯 번째 경기 로리앙 대 브레스트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리앙은 시즌 초반보다 확실히 조직력이 나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과 라인 간격 유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비 전환 속도가 좋아졌다. 중앙 미드필더의 빌드업 가담이 활발하고 좌우 풀백이 오버래핑 타이밍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측면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진다. 공격에서는 세컨드볼 회수 후 짧은 패스 전개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형태를 선호하며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연계 패턴이 눈에 띈다.
다만 수비 라인이 높을 때 뒷공간 커버가 완벽하지 않아 빠른 역습에 취약하다. 브레스트와는 강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상대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팀이다. 공격 전개 시 중원에서의 탈압박 능력이 좋아 한번 라인을 넘기면 곧바로 슈팅 찬스로 연결된다. 특히 세트피스와 롱볼 상황에서 집중력이 높고 공격수들의 포지셔닝 감각이 뛰어나다. 다만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로워지고 후방에서의 빌드업 실수로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점이 불안 요소다. 경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 두 팀 모두 압박과 전환의 강점을 가진 팀이지만 홈에서의 안정감은 로리앙이 조금 더 돋보인다. 브레스트와가 후반의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로리앙이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7번째 경기 스타드 대 오세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렌은 전형적인 하이프레싱 팀으로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를 압박한다. 중앙에서의 볼순환이 빠르고 공격 전개 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 활용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한다. 특히 공격 이선의 연계 능력이 뛰어나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짧은 원투 패스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상적이다. 수비에서도 조직적인 라인 유지와 빠른 커버로 안정감을 보이지만 간헐적인 수비 뒷공간 노출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오세르는 이번 시즌 승격 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수비적으로 탄탄한 블록을 형성하며 공격 시 빠른 전환을 통해 효율적인 찬스를 노린다.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공격수들의 침투 움직임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강점이다. 다만 렌처럼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시간 수비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렌의 경기 주도력과 템포 조절 능력이 뚜렷하게 앞선다. 오세르가 초반에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지속적인 압박과 템포에 밀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8번째 경기 툴루즈 대 메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툴루즈는 공격 시 볼 점유를 기반으로 한 짧은 패스 플레이에 강점을 보인다.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유기적이며 측면 풀백이 높은 위치를 점하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한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을 통한 빠른 볼 탈취 후 마무리로 이어지는 루트가 잘 작동한다. 세컨드 볼 회수와 전환 속도가 좋아 경기 리듬을 잡는 능력이 뛰어나다. 다만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뒷공간이 노출되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메스는 이번 시즌 강등권 탈출을 위해 안정적인 수비를 우선시하고 있다. 라인을 내리고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친다. 공격에서는 롱볼과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세트피스에서 집중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점유율을 가져가는 경기를 할 때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전방에서의 연계가 부족해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툴루즈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메스가 수비적으로 버티려 해도 홈에서의 툴루즈는 템포 조절과 전방 연계가 탄탄해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9번째 경기 낭트 대 릴 OS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낭트는 최근 경기에서 라인 간격 유지와 빌드업 안정성이 개선되며 점차 경기력이 상승하고 있다. 중원에서의 조율 능력이 안정적이고 좌우 전환 시 속도감 있는 전개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능력이 있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며 전방 공격수들의 연계 플레이가 잘 살아난다. 다만 수비 라인 뒤로 침투하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불안하다. 릴은 리그 상위권 팀답게 공격 전환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템포를 빠르게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다. 공격진의 침투 움직임과 페널티 박스 내 마무리 능력은 리그 최정상급이다. 다만 최근 일정이 다소 빡빡해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저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낭트가 홈에서 강하게 맞서겠지만 릴의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조합의 질은 한 수위다. 초반은 팽팽하겠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릴의 점유와 압박이 낭트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